남쪽 바다의 작은 섬 횡간도 해녀들이 작업에 나섰다. 워낙 작은 섬이라 섬 뒤편으로 작업을 갈 땐 이렇게 언덕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따라 걸음이 무겁다. 안개 탓이다. 한국 올퍼라 민이는. 우리가 바다야 갈매기야. 이 갈매기야. 어떻게 이렇게 어슬 찢어먹냐. 어따가 이 하나를 대냐 잡아주라고. 풀어냈어. 아 붙여놨어. 인구라곤 18명이 전부인 섬. 그러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자신들 뿐이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너마 횡간도 갈매기야 좋고 내 좋고. 청춘은 흘러가는데 섬이면서 그 흔한 고깃배 한 척 없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다. 개발의 뒤편에 홀로 남겨져 아직 60년대적 삶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오지의 섬 횡간도. 그런데도 왜 이들은 이곳에 남았을까? 바깥 날씨와 달리 6월 횡간도 바다는 깊어질수록 고요하기만 하다. 풍성한 해초 사이엔 살오른 소라가 지천이고 작업은 그저 주워 담는 시기다. 횡간도의 해녀는 모두 4명. 이 바다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다. 오직 그들만이 이곳에서 물질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손바닥만하게 자란 홍합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해녀 4명 외엔 누구도 이 바다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바다는 특별한 평화를 누려왔다. 육지에선 동이 났을 전복도 이곳에선 자연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때로 전복 껍질이 소복한 자연 무덤이 발견될 정도다. 자연 상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바다 그대로의 바다. 횡간도 사람들의 삶 역시 이 바다와 꼭 닮아 있다. 육지와 제주 사이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 올망졸망 고개를 내민 42개의 섬 추자군도가 있다. 횡간도는 추자군도 4개의 유인도 중 하나로 북쪽 끝에서 바람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하여 횡간도라 불린다. 추자항에서 2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지만 그 짧은 물리적 거리를 건너는 동안 시간은 30-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횡간도의 삶은 아직 60년대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한 번 추자도에서 출발하는 행정선을 타고 횡간도에 닿았을 때 우리를 처음 맞아준 것은 이 섬의 가장 젊은 해녀 영심 씨였다. 전기 보기가 제일 불편하죠 전기가요. 안 그래요? 시원한 것도 여름에 못 먹지. 지금도 나무 위에서 불 떼치 밥에 먹지. 물도 머리에다 연할르지. 세탁기 같은 거 펴줘서 여름 그런 것도 못 써요. 다 서른한 거예요. 육지에선 고마울 것도 없는 전기가 평생 소원인 섬. 이곳에선 아직도 나무를 떼 밥을 하고 방을 덮인다. 이 나무가 참 힘들고 첫째는 밥에 먹은 것이 제일 힘들죠. 짐 갖고 온 것이 제일 무겁고요. 해방가에서 짐 갖고 온 것이. 제일 힘든 것은 2가지 것이 힘듭니다.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긴 하지만 난방은 물론 밥 짓는 것까지 모두 나무의 몫이다. 방 따숩게 하려고 게 불을 떼죠. 밥은 어디다 해 먹어? 있었대다. 주름진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나 있을 법한 낡은 풍경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린 시간이 흐르는 섬, 횡간도의 모습이다. 전기만이 아니다. 수도가 없어 아직 우물물을 식수로 쓴다. 할머니는 70평생 물동이를 이어 나르며 살았다. 길이 좁고 가팔라 자전거나 경운기는 엄두도 못 낸다. 물을 깃는 것도 이어 나르는 것도 모두 사람이 손수해야 한다. 마을뿐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다. 섬에 만들어진 숲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횡간도의 숲은 풍성하고 아름답다. 사철 바람에 날려온 씨앗들이 각양각색의 꽃과 열매를 피우고 또 계절을 따라 사라져간다. 그런데 숲을 헤치다 무언가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염소였다. 사람을 보자 기겁을 하고 달아난다. 오래전 부업 삼아 키워볼 요량으로 방목을 했던 것인데 사람의 뜻과 달리 염소는 이 숲에서 야생성을 회복해버렸다. 이제 사람이 잡을 수도 없게 된 염소들은 자식 낳고 천수를 누리며 이 섬의 또 다른 주인으로 살고 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섬을 뒤덮었다. 비가 오면 꼼짝없이 갇히고 마는 것이 섬이다. 물질도 나갈 수 없는 날, 영심 씨는 통 속에 들어가 있다. 깜짝이야. 아니 뭐 하세요? 그 안에서 뭐 하세요? 물 받으려고 해서 물 닦을 속닦을 나와요. 뭐 하시려고요? 물 받으려고요. 빗물 받으려고. 빗물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물 줘야 물이 없을 때 겨울에 손님 먹으면 물 쓰려고. 물동이를 머리에다 막 하기보다 머리 아프니까 받아놨다가 이제 아플 땐 쓰려고. 섬에선 먹을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횡간도처럼 작은 섬에선 더욱 그렇다. 섬에서 이렇게 이게 다 섬에서 한 일이에요. 네, 섬에서 한 지혜요, 이렇게. 비 오는 횡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 쌓아두었던 통들만 가득 나와 비를 맞는다. 물을 잡아놨다 씁니다. 이 비가 좋은 비 옵니다. 여기 분들께서는 막게 까놓을 거 이제 컵지고 해치하고 하다가 이제 물 없으면 상가신데 비가 하느님이 맞춰서 옵니다. 큰 섬에선 저수지를 두기도 하고 해수를 담수로 바꾸어 쓰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각자 물을 비축해야 한다. 자연이 준 것, 스스로 힘들여 얻은 것 외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곳. 횡간도는 그런 섬이다. 비가 개자
갯바위를 뒤덮은 해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무렵 섬을 뒤덮는 해초는 고깃배 한 척 없는 이 섬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갯바위에 모였다. 톳을 수확하는 이 시기는 1년 중 유일하게 18명 주민이 모두 모이는 때이기도 하다. 무태 다니러 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와 마을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해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한철 해초 팔아 번 수입으로 1년을 산다. 그래봐야 300만 원 남짓이지만 섬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 생활은 가능하다. 작업은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확량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초가 마을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아무에게나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이장 부부도 올해 처음 정식 작업권을 얻었다. 남쪽은 햇볕이 잘 들어서 해초들이 잘 커요. 근데 북쪽은 이제 해가 빨리 안 드니까 그 해초들이 있는데 자라요. 이만씩 자라. 그 구역을 받아갖고 이 톳도 30kg 한나에다가 작년에는 진짜 못했어요. 섬 뒤편에선 어제 말려둔 해초를 걷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장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횡간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이다. 하자니 심차가 죽겠어. 김옥단 할머니도 이 작은 섬에서 75년을 살았다. 하나도 생년을 살았죠. 횡단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데다 여었더라. 뭐 보고 여었는 거요? 그 인내가 이렇게 사요. 가끔 우리 아버지 보고 여와요. 평생 셀 수도 없이 넘나든 길이지만 이젠 가파른 언덕길이 힘에 부친다. 이 3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작은 섬. 5분이면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이 작디 작은 섬을 할머니는 딱 2번 떠나봤다. 아이고 대리야, 내 대리야 이렇게 아프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때론 이 고단한 섬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 섬의 시간이 늘 이렇게 힘들고 고단했던 것은 아니다. 한때 횡간도는 추자도보다 부유한 동네였고 이 섬에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도 그 번창했던 시간의 힘이었다. 한밤,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한창이다. 육지를 떠나 아래로만 치닫던 바다가 참은 숨을 토해내며 섬을 빚자 처음 섬의 주인이 된 것은 물고기들이었다. 여름엔 난류를 타고 북상하던 물고기들이 쉬어가고 겨울엔 한류를 타고 남하하던 물고기들이 찾아들며 추자군도의 바다는 사철 풍요로웠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처음 추자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라시대 무렵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주로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 추자도에 머물다 가곤 해서
한땐 후풍도라 불리기도 했다. 고려시대엔 제주로 가던 최영 장군이 머물며 사람들에게 문물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추자도 사람들은 지금도 최영 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그렇게 마을이 꾸려진 후 추자도 사람들은 대대로 평범한 어촌 마을로서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쯤 몇몇 사람들이 추자도를 떠나 횡간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이 보았던 희망은 바로 멸치였다. 지금은 배 한 척 없는 섬이지만 당시 횡간도 앞바다엔 멸치를 잡는 범선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동력선이 없던 시절 멸치대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횡간도는 최상품 멸치 젓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유지였다. 추자도 사람들이 멸치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 반면 횡간도 사람들은 10여 분이면 마을로 돌아와 젓갈로 가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멸치 젓갈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신선도. 당연히 횡간도 멸치젓이 상품으로 팔렸다. 횡간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인천까지 오르내리며 젓갈을 팔았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추자도 멸치젓의 명성도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동력선이 개발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방파제였다. 때마침 일제가 추자항을 수산기지로 건설하면서 이후 추자도는 멸치 파시, 조기 파시 등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수산기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게 된다. 항구엔 풍요가 넘쳤고 언제나 풍어가가 넘실댔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부터 횡간도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쇠락해가는 마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바다와 가난을 저주하며 섬을 떠났다. 일부는 추자도로 나가 어부가 됐고, 일부는 때마침 근대와 바람이 불어닥친 무트로 나가 산업 근로자가 됐다. 그리고 결국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섬에 남았다. 이거 재료 먹으려고. 이 항암초.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 시작했을 무렵 김옥단 할머니는 이미 40대였다. 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할머니에게 도시는 너무 낯설었다. 처음엔 동생들이, 그 다음엔 자식들이 할머니 곁을 떠났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동생은 바다에 잃고 말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바다만 보면 동생 생각이 난다. 바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든다. 서름만만 느끼지. 우리 동상이, 가운데 동상이 저 물에 가서 죽었어요. 여기 파도에 슬게 가서. 날이 초와도 서럽고 바닷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저 파도 속에서 죽었는 겁니다. 그러면 압이 안 배고 그러더니 지금은 많이 잊어졌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잊어지고. 가족을 보내야 했던 원망의 바다. 그 바다를 매일 마주하면서도 할머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도 이곳이 세상에 단 한 곳,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할머니의 마지막 터전, 고향이기 때문이다. 해녀 영심 씨를 이곳에 붙잡아둔 것은 어머니였다. 외지로 나갔다가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안쓰러워 섬으로 돌아왔다. 피곤하고 힘들 때, 이제 내가 육지로 갈라는데 우리 엄마가 못 가갈 때,
못 가겠을 때 내가 차라리 나가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가 항상이나 살 것 같이 나를 붙잡아 놓더니 다 버리고 나가버리고 나 혼자만 떨어져 있다 싶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래요. 한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재미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남편을 바다에 잃었다. 그 닭소리 진짜 듣기 좋네. 굉장히 원망하셨죠. 파도만 쳐도 생각이 나고 너무 잔잔해도 생각이 나고 하러 갈수록 더 생각이 나네요. 그녀는 바다를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매일 바다로 간다. 어머니도 남편도 떠난 지금 그녀를 이 섬에 묶어두는 것은 아이들이다.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물질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황은 다르지만 이곳 사람들의 사연은 대체로 이러하다. 편리함 대신 가족과 고향을 선택한 것이다. 가족을 떠나보낸 원망의 바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바다는 횡간도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자연산 미역이 아직 숲을 이루는 바다. 바로 이 풍요로움이 있어 횡간도의 삶은 지속된다. 문명이 없는 불편함은 견뎌낼 수 있지만 이 바다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 그들은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손꼽히는 낚시 명소답게 횡간도를 포함한 추자군도의 바다에서는 유유히 물이 지어가는 대형 어종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거기에 다양한 토착종들까지 더해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 바다가 비좁을 지경이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오가는 바위 한 구석, 자리돔 한 마리가 알을 지키고 있다. 소중한 알들이 다른 물고기에겐 먹이로 보이기 때문에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 그런데도 겁없는 놀래기 한 마리가 알을 위협한다. 물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때라면 달아나고 봤을 자리돔이지만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모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다. 적이 없을 땐 부지런히 지느러미를 저어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자리돔은 몸을 돌보지 않고 알을 지킨다. 그 곁 바위 아래엔 문어가 알을 지키고 있다. 문어 역시 알이 깨어나는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킨다. 해양 생물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삶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인 모양이다. 솔종개는 몰려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거친 바닷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 녀석들은 한데 뭉쳐 마치 큰 물고기인 양 보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리저리 이동하면서도 결코 무리를 떠나지 않는 솔종개. 바다는 넓지만 물고기라고 넓은 바다를 모두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드넓은 바다 가운데 한 곳,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생명은 보금자리를 튼다.
이 바다의 생물상이 풍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곳이 그들에겐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마 인간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뭐 전갱이라든지 망상어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쉽게 날줄 따라다니는 뱅에돔이라든지 이런 떼들이 큰 떼들이 쥐어다니고 뭐 돌돔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좀 덩치가 큰 이런 그 특징들을 이 섬 주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 횡간도 사람들에겐 횡간도가 그런 곳이다. 오후엔 추자도 수협에서 물건을 실으러 왔다. 며칠간 해녀들이 모아둔 물건은 이렇게 실려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 좀 작게 빼 노인네니까. 작게 빼요. 그다음 해삼. 그간의 작업이 결실을 얻는 날, 고요하던 횡간도에도 활기가 돈다. 네, 홍삼 이것이. 그거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 기분이 이거 키로에 13,000원 얼마나 100%죠. 이거 우리 아들 하나 주었으면 좋다 텐데. 어떤 거야? 이거 큰 거. 우리 큰 아들. 주시죠. 저것은 작은 아들. 이것은 큰 딸. 작은 딸. 예, 내가 잡았죠. 평생 물질에 뒷바라지하고도 좋은 물건을 보면 자식 생각부터 난다. 결국 가장 큰 홍삼은 못해 있는 딸을 위해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이장 부부가 외출에 나섰다. 이 섬의 유일한 자가용 배를 타고 그물을 거들어 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름만 배지 모터가 고장나 뗏목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호두에 바람 빠져가지고요. 바람 넣는 거예요. 직접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 날에만 쓸 수 있다. 제대로 된 배라도 한 척 있으면 섬 생활이 훨씬 편해지겠지만 저반 시설이 없어 배를 사도 안전하게 둘 곳이 없다. 신랑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노젓고 가는데 안쓰럽지 않아요? 안쓰럽다가 이기보다 이럴 때나 좀 여행 노릇 해야지. 신선 노릇 해야지. 언제 뭐 하겠어요.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저쪽에가 집에 올라가면 같이 똑같이 일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선 노릇하고. 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 노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해야 돼요. 횡간도가 고향인 김영태 이장은 초등학교 졸업 후 섬을 떠나 줄곧 도시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추자도에 내려와 사업도 꽤 크게 했다. 그러다 2년 전 아내를 설득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갇혀진 섬에 딴 섬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도시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신랑이라고 있고 저 하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그게 제일 고맙죠 뭐. 그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고 딸도 낳아줬잖아. 진짜 많다. 응? 그러니까 그것도 낳아준 것도 얼마나. 이곳에 온 후 두 사람은 훨씬 가까워졌다. 모든 걸 함께하며 대화도 많아졌다. 이렇게 직접 잡은 물고기로 저녁 밥상을 차리는 평화로움도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이다. 드디어 한 마리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저기 농어 있다. 아니. 네? 농어다. 많이 잡혔네. 왔다. 드디어 왔다. 아이고, 이제 장거리는 나왔다. 이 고기가 게르치라는 고기거든요. 미역국에는 참 맛있는 고기요. 그렇다고 그저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귀향을 결심한 것은 아니다. 먼 옛날 횡간도의 선조들이 그랬듯
이장 부부가 이곳에 온 것도 횡간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욕심 없으세요? 어쨌든 신랑인데 좀 돈 좀 벌었으면 하는. 당연히 있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지금 못 벌고 있잖아. 차츰 나아지겠죠. 근데 항상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하면 안 되고 차츰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들은 이곳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우회진 섬에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겨울엔 매일 외집배가 들어올 만큼 인기다. 온갖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기어코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이곳에 특별한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여기서 막 낮잠도 자고 막 그랬다. 낮잠은 어디 있어요? 이 풀밭에 이제 그때는 소들이 있었으니까 풀이 이렇게 자풀들이 없었지. 거의 이제 완전히 잔디밭 비슷하게 됐었지. 그래서 거기 여기서 이제 술래잡기 하다가 이제 힘들고 하면 누워서 낮잠도 자고 이제 진짜 장난들도 많이 치고 놀다가 이제 집에 저녁 때는 집에 가고 그랬지. 모두가 버려지리라 생각했던 고향. 하지만 김영태 씨는 그 낙후됨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다.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던 고향의 숲과 바다. 그 자연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휴식을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앞으로 이 섬을 도시인 모두를 위한 고향으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내 자식 때도 어떤 가정이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그 부부지간에 여기를 돌아 살겠다면 저는 승낙할 거예요. 제가 좋으니까, 제가 여기 사는 게 좋으니까 자식들도. 나중에 돌아서 살 수 있게끔 웬만하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죠. 살 수 있는 곳. 횡간도의 자연 앞에 서면 가슴 뭉클한 고독감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 도시가 지워준 온갖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정말 소중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체험을 찾아 이곳에 온다. 그리고 두고 왔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안고 도시로 돌아간다. 다음 날 이장의 초대로 식물학자들이 찾아왔다. 이게 지금 저 중요한 그 식용식물로서 어술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걸 애놀이라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판로를 찾으려고 제가 이제 두 분 이제 사는 어수리에 대해서요? 네, 예. 식용으로는 기가 막히네. 맞아요. 식용으로 어수리가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장님이 민가에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그거를 좀 텃밭 같은 경우에서 조금씩 이렇게 재배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재배할 필요도 없어요. 산에 그냥 많아요. 쫙 깔렸어요. 여긴 많으니까. 엄청 깔렸어요. 네. 횡간도의 숲은 식물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새우난초인데요. 이게 아마 추자도 뭐 횡간도뿐이 아니고 추자도 전체에서 다 아직 분포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숲이 워낙 이게 다 여기가 지금 아주 그 숲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다 사는 게 이게 자원식물로서 이게 얼음 덩굴처럼 완전히 덩굴. 예, 열매가 이렇게 둥거스름하거든요. 예, 빨개 가지고. 완전 꿀이죠, 꿀. 근데 얼음 덩굴을 이렇게 익으면 벌어지는데 이건 안 벌어져. 이거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팔아요. 지금. 그래요? 예. 이거 먹을 수가 있어서 과실로서 과실로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연구도 돼 있었어요. 이 숲으로 인해 횡간도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지도 모른다. 이 나무도 이게 천성과 나무인데요. 네. 여기서 토양이 좋았는지 상당히 높이 컸네요. 이게 지금 한 7m, 8m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젖꼭지나무라고 부르는 건데 2시간여를 둘러본 후 학자들은 이 섬에 200여 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가마귀 쭉나무. 이장의 기대대로 횡간도의 숲은 어느 숲보다 풍요롭고 귀한 숲이었다. 여기 밭자리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섬에 비해서 식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섬은 식물자원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장은 숲의 식물들이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마을의 가치가 원시 그대로의 자연에 있음을 이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날 오후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럽다. 창도로 가서 배불러야 되는데? 입에 안 간대. 배는 해남으로 가. 배를 불러야 돼. 김옥단 할머니에게 동생의 부음이 전해졌다. 내 신이 어디 갔을까? 고모신 어디다 놔뒀어? 내 신이 없어. 어디 가서 그 연락. 아무나 별나신 거야 영광 죽었는지 네가 물러가서 있네. 하나 남은 동생의 부음에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섰지만 곡소리만 커질 뿐 집을 나서지 못한다. 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배를 수배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니까 아마 새벽녘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줄 거니까 볼펜. 지금 엄마 좀 배 타러 나가야 된다. 언니는 안 간대. 안 가잖아. 다행히 추자도를 떠나려던 낚싯배가 있어 할머니를 무태까지 실어다 주기로 했다. 이럴 때 바다는 영락없이 그들을 가두는 벽이다. 누가 뭐 뒤치러 갈까? 답답한 마음을 바다에 대고 토해내길 30여 분. 지쳐 울음소리도 잦아들 무렵에서야 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할머니는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로 세 번째 육지 행패에 몸을 실었다. 다음 날 안테나가 없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마을 노인을 위해 이장이 안테나를 달아주기로 했다. 요즘에는 도시에서 안 쓰는 거라서 구하려고 좀 애 좀 먹었습니다. 도시들은 다 요즘 유선들 아닙니까? 텔레비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쓸쓸하고 긴 밤을 보내던 할아버지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신이 났다. 엄마가 다 놀랐지. 아저씨 TV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안 나왔어요. 잘 나올까? 예, 연결해보고 우리가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죠. 나도 요리 옮기고. 바람에 날려가 흔적만 남았던 자리에 반짝이는 새 안테나가 달리면 우두커니 어두운 방 안에도 환한 세상이 들어찰 것이다. 드디어 새 안테나가 지붕 위에 당당히 자리 잡는 순간 할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 자꾸만 어린아이의 표정이 된다. 소리부터가 달라진대. 아따 잘 나온다. 가만 있어 봐봐요. 20분도 나오고 22분도 나오고 7분 나오고 10분도 나오고 5가지 나오냐? 겨우 잡히던 한 채널로 만족해야 했던 답답한 마음이 선명한 화면과 함께 환하게 거친다. 뭐 됐네. 깨끗하게 잘 나오네.
얼마나 앞서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다. 시원하니 잘 나올게. 육지에선 떼다 버린 지 오래인 안테나를 새로 달며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테레비 다. 집으로 돌아온 영심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이 마을 사람들하고 조금 저녁 해 먹으려고 잠수를 강겸에 따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깊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서 했어요 이거. 오늘 식사 준비하는 거? 네, 식사 준비하려고요. 마을 아저씨네들하고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자연이 주는 것들로 채워진 밥상. 도시인들이 열광하는 식탁이 이곳에선 일상이다. 맛 어떠세요? 맛있어요. 각자 준비한 채소며 음식들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동그라상 펴라. 아 그게 좋대. 또 된장찌개가 나서 그러면. 찌개 먹어보자. 자, 식사합시다. 아 용주 직원이 안 와. 마을 잔치가 한 가족 식탁만큼이나 조촐하다. 그나마 이들이 떠나고 나면 횡간도는 무인도가 될 거라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전기를 넣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이주비를 줄 테니 떠나라 한다. 그러니 이곳을 무인도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일지 모른다. 사람이 오지 않아 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섬을 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파도가 섬을 씻어내리지 못하듯 느린 시간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그들은 여전히 희망하며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불작업을 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만 찍을까요? 오늘은 모두 모여 마을길과 우물을 청소하기로 한 날. 해초 작업이 마무리되어 여유가 생긴 데다 여름이 되면서 풀이 무성해져 마을길을 뒤덮었기 때문이다. 육지로 나갔던 옥단 할머니도 돌아와 모처럼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맑은 물을 얻으려면 물이 많아지는 여름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물이 난다 해도 온물이 난다 해도 이렇게 청소를 해야 이 물이 죽은 물이 아니고 산 물이라 시원해요. 바닷가인데 섬에서 물 난 것이 얼마나 신기해요. 다른 쪽에선 풀베기가 한창이다. 무인도에 가까운 횡간도가 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것은 다 이런 보살핌 덕분이다. 고향을 찾아올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꿋꿋이 고향을 지켜가고 있다. 네. 미안하다마는 할 수 있나? 해녀들은 여기서 들어가시오. 해녀분들은 일찍 가시는 거예요? 네, 작업 가려고. 가시오, 그만. 어르신들 우리가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이제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서 물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삼 잡고 소라 잡고 미안하다. 용돈 쓰려고요. 선지도 주고 나도 먹고. 이따 봅시다. 한번 횡간도를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가족과 자연에 기대 살아가던 30년 전 삶의 모습. 그 편안하고 아늑했던 고향에 대한 기억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속도에 지치고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 어쩌면 횡간도의 시간은 한 바퀴를 돌아 가장 먼저 미래에 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렇게 불편하고 누추한 삶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편리함의 유혹이 그 마음엔 깃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들에게 묻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자. 과연 그렇게 살며 우리는 행복했느냐고. 열여덟 명의 사람들이 지켜온 느린 시간은 결코 멈춘 시간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삶이 흐르던 그 따스했던 고향의 시간을 온몸으로 지켜내며 그들은 그들만의 미래, 그들만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삶은 더욱 아름답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느린 삶, 그 평화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다.